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연구하신 거잖아요. 네네. 연구하신 이거를 아마 그림책에 대한 그래서 나름의 선정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림책을 선정하는지 좀 잠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림책 선정 기준은 제 나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첫째 그림책에 있는 그 글밥 혹은 글을 아주 잘 그림이 아주 잘 표현해주는 책이 저는 1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글을 그림에서 잘 표현해주지 못하는 책은 아이가 일단은 영어로 읽어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림이 불충분하다거나 혹은 그림이 너무 주상적이다라고 이제 아이 입장에서 느낄 정도라면은 뭔가 질문이 많겠죠. 그렇죠, 우리말로 질문하든가 아이가 그 그림책을 일단 안 보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 글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 많은 책을 선정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난이도 측면인데요. 뭐 난이도라고 해서 거창한 말은 아니고 아이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 수준 혹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쉬운 수준을 저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요. 굳이 아이에게 무리하게 글밥을 많은 거를 푸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다양한 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접할 수 있는 힘이 그런 만족감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소재들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은 책을 접하게 되고 그게 양으로 따지자면 훨씬 더 많을 게 뻔하고요. 그래서 약간 딱 맞거나 약간 더 쉬운 책을 선정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그런 소재나 캐릭터나 이제 그런 부분을 10분 발휘하는 거 완전히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책들을 많이 고르고 그리고 아이가 또 재밌어 할 것 같은 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유머 코드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고르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최고의 그림책, 우리 아이가 좋아할 그림책을 선정을 하신 리스트를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아주 미세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나름 혼자서 연구한 건데 약간 족보를 이렇게 막 푸는 것처럼 왜 시험 족보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걸 보고 역시 공유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선정한 그림책이 있는데 선정한 그림책 중에서 또 직접 받아보니까 또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내가 걸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책이 있을 거고 근데 실제로 또 효린이한테 보여줬을 때 효린이가 또 열광했던 그림책이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제 기대에 제가 욕심을 부려서 산 책이지만 안 보는 책도 있고요. 멀리하는 책도 있고요. 그 대신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또 효린이의 픽이 되어서 완전히 이렇게 오는 책도 있고요. 가끔 있어요. 일단은 효린이의 취향을 제가 웬만하면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시행착오의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타율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높아지죠. 홈런이 계속.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또 부모고 또 어떨 때는 이 세상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겠지만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바른 것을 보여주려고 취지를 가지고 책을 선택하지만 때때로는 그것들이 이제 재미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처음에는 이 책 뭐야 이러면서 좀 밀어낼 때도 있고요. 좀 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효린이가 표면적으로 처음에 딱 잘 보는 책은 재밌는 거예요. 뭔가 더럽거나 뭔가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뭔가 비논리적이거나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코드들이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린이가 처음에 표면적으로 딱
이제 계속 이거 읽어줘, 이거 또 읽어줘, 또 읽어줘 하는 책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또 영어 표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택했던 책들을 때때로는 이렇게 내밀어 보면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때는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잘 보는. 네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책들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갭이 있어 보이나. 네. 근데 조금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이 책이 오늘은 안 맞지만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뒤에 효린이의 책이 잘 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하여튼 부모랑 아이는 완전히 동일선상을 걷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취향을 고려해 준다면 네, 맞죠. 사실 이게 그림책에서만이 아니라 비단 저도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뉴베리 상수상작을 네. 읽히고 싶다라고 할 때 가져온 책에서 뉴베리 상수상작에서 아이들이 열광한 책이 많지가 않았어. 그렇죠. 뉴베리 수상작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그렇죠. 하게 하는 책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뭐 나니아 연대기나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좀 약간 말초적이고 약간 네. 판타지 같은 그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그렇죠. 더 네.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그림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 더 네. 팁을 드리자면 저는 칼데콧 수상작을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네. 거기에 있는 책들이 이게 조화가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상을 네네. 받았죠. 그래서 그림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글도 우수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 글이 꼭 재미없지가 않아요. 칼데콧 수상작들은 글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그 마크가 있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 책들, 양질의 책들을 아이에게 기호에 맞는 양질의 책들을 선정할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효리파파와 함께하는 참 쉬운 엄마표 영어.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풋, 아웃풋. 엄마들이 굉장히 목숨 거는 단어들이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인테이크와 인풋의 차이를 또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서 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인풋과 아웃풋은 좀 친숙한 단어죠. 인풋은 아이가 오감으로 느끼는 주로 듣고 보게 되는 그 영어 정보를 모든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영어 정보를 인풋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웃풋은 그 정보를 가지고 겉으로 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웃풋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영어 습득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그 순간이 바로 인테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in은 아니라는 뜻이고 그렇죠. take는 뭐 먹다 할 때 섭취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음식의 비유를 하자면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영양분이 실제로 섭취된 부분이 인테이크라는 거죠. 우리 몸에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된 부분. 나머지 부분은 다 배설이 되겠죠. 인풋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냥 잊혀지는 부분도 참 많겠죠.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이 펜 같은 경우는 제가 효린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효린아, can you bring me the pen on the table? 이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린이는 이 펜을 평소에 들어봤어요.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에요. 펜이라고 하니까 뭔가 길고 뭔가 나오는 그릴 수 있는 뭔가를 찾겠죠. 효린 입장에서는. 그런데 테이블이라는 단어, on the table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효린이가 주위를 두리번 하겠죠. 그러면서 펜이 있는데 테이블은 뭔지 모르겠는데 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네모난 탁자 같은, 탁자라는 말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빠가 on the table이라고 하는 곳에 펜이 있네. 근데 왜 아빠는 안 움직이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에 이걸 아빠한테 갖다 주면은 아빠가 와우, thank you 뭐 이렇게 뭐 고맙다는 표현이라든가 thank you 효린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테이블이라는 게 이런 건가라고 처음에는 추측을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반복이 되면서 on the table, 이게 테이블이구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은 테이블이라는 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고 혹은 동그랗게 생긴 뭔가 위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는구나라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이 순간이 바로 인테이크의 순간이고 이게 영어를 몸으로 느끼면서 생활에서 느끼면서 체득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단어 공부하면서 정말 쓰잘데기 없었던 그 연습 중에 하나가 한국말 적어놓고 영어 적어놓고 한국말 적어놓고 영어 적어놓고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컨텍스트 클루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제 강연을 보신 것 같은데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네네. 사실 강연 자료에 보면 그 슬라이드에 어떻게 제가 표현해놨냐 하면 네. 인풋에 컨텍스트가 더해지면 그게 이제 인테이크가 될 확률이 높다. 사실 인테이크가 무조건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영어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서 많은 인풋이 아이에게 들어가는데 그 정보를 그 수많은 인풋을 맥락이라고 하죠. 맥락을 네. 아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테이블이었구나. 네. 이렇게 그 맥락을 합쳐주고 그 합쳐주는 그 순간이 바로 인테이크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네, 영어를 또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책에도 이제 상위 0.1% 고교생들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밌는 게 지금 수성고 쪽에서 많이 가르치셨죠? 네네. 아이들을. 지난 4년 동안 네. 원래는 이동을 했는데요. 네네. 지난 4년 동안은 수성구에 좀 소위 잘 나간다는 그런 아주 중심가에 네네. 중심에 위치하는 고등학교에 있었죠. 수성구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교육열이 네네. 있는 곳입니다. 네. 네, 저도 그쪽에 강의를 가보면 학부모님들의 이 때깔이라고 포스가 달라요. 포스가 정말 막 이렇게 눈빛이 포스가 다르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아이들의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게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수능 만점자들이 그렇죠. 왕왕 나오는 네. 네, 심지어 몇 명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수성구에서 영어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0.1% 고교생 학습 방법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찍 시작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결론을 네, 제가 책에서 보긴 했는데 네. 많은 아이들 인터뷰하면서 재밌었던 혹시 얘기가 있으면은 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실 네. 참 고마웠던 건 학생들이 정말 흔쾌히 영광스럽게 선생님의 인터뷰에 오히려 응해주는 걸 넘어서서 너무 감사하죠. 네, 공부를 그 부분이 있었고 좀 미안했던 점은 은연중에 왜 나는 안 불러주지? 왜 쟤는 하고 나는? 나도 좀 난 하는데. 0.1% 아니야. 네. 이제 그런 0.1%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왜 쌤이 쟤는 들고 나는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껴졌기에 내심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결과를 정해놓고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 책에 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취지도 설명하고 다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었던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거의 2000년대 초반에 네. 다 엄마표 이제 말이 엄마표 영어지 부모의 주도하에 이렇게 영어를 시작한 부모님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점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했던 거 어찌 보면 제가 어릴 때 했던 것도 그렇죠. 부모님이 이게 많은 지식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맞으니까 시작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예전에 20년 전에 하셨을 때도 그때도 분명히 이런 맥락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 결과를 40명이지만 그래도 그 40명이 정말 우리가 0.1% 그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설정하게 0.1%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기관에 덜 맡긴 부모님도 많으셨고요. 이제 통계 결과를 보자면 그리고 집에서 핵심적으로 영상이라든가 영어 그림책을 읽어준 부모님이 아주 많으셨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 어릴 때 2살, 3살 때의 기억은 할 수가 없지만 없지만 한 4세부터 5세부터는 아이들이 기억을 그래도 나죠. 조금씩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릴 때 엄마랑 퀴즈를 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나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혹은 책을 많이 사줘서 저 혼자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그 최우수한 학생들의 그 근간이 되지 않았는가. 본인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낮출 수 있었고 듣기도 본인들은 잘 모르는 듯 하지만 그때 이미 귀가 열린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진행을 하고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고 놀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저도 20년 전에 책을 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사실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네. 거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간 아이들 저는 사회에 나온 사람들도 봤어요.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이 미국 초등교과서로 어릴 때 엄마가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세대들이 이제 정말 이제 사회인이 됐구나. 그렇죠. 네. 네. 정말 엄마표 영어가 이렇게 꾸준하게 해온 분들의 이제 결과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정말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직접 보신 거죠. 작은 연구. 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 뭐 물론 0.1%가 되는 아이들도 있겠고 네네. 또 아닌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판에 박힌 선생님의 수업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두 양쪽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판에 네. 박힌 수업도 하고요. 하긴 해야죠. 네네네. 네.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EBS에서 나오는 그 교재도 네,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애들 또 시험도 쳐야 수능 되니까. 영어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면서 지금 현재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요? 영어 원서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거를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네네. 제가 대표로 결제를 해서 그래서 그 책을 돌려보고 네네. 아이들이 고른 책을 서로 돌려보고 와우.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글로 쓰는 독후 활동이라 그래야 되나 독서 감상문은 조금 따분할 수 있어서 요즘 또 유튜브가 워낙 네네. 많이 발달이 되고 해서 그래서 그 독후 활동이라 그래 너무 거창하진 않고 그냥 자기 모습을 이 책에 대한 뭔가 어떤 느낀 점이랄까 혹은 배운 점을 영어로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동아리 이렇게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동아리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그럼 어디로 유튜브로 공유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제작 중이고 아마 대구에서 대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 같은데 뭐 출품하기도 하고 10월인가 11월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와. 유튜브에도 역시. 물론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와 진짜. 그러면 거기서 읽는 아이들이 선택하고 같이 읽는 책이 대충 어떤 책들이신가요? 정말 많이 달라요. 사실 네네.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총 7명인데요. 거기서 자기의 진로와 완전히 직결된 어떤 아이들은 창작 이런 거를 하나도 선택을 안 하고요. 네네. 이 아이의 진로는 작가여서 글쓰기에 관한 그런 책을 그러니까 글쓰기 테크닉에 관련된 그런 책을 고르기도 하고요. 또 그걸 원서로요. 네네네. 네. 또 어떤 아이들은 또 그래서 그 아이는 잘 쓴 에세이 50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을 고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림책을 즐기고 싶어서 고등학생인데요? 네네네. 정말 그림책을 즐기고 싶어서 뭐 한 페이지에 문장이 한두 문장 있고 그런 책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림책다운 우리 어른이 봐도 성인이 봐도 참 재미있을 만한 그런 그림책을 고른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네. 오히려 읽고 즐기고 싶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빡빡하게 그 글만 있는 그런 원서에서 벗어나서 고등학생들도 어찌 보면 그런 그림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영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목표고 조금 더 힐링을 하고 여유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일단 주도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책을 내신 분들이 약간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꾸준하게 공교육을 그대로 밟아서 이제 정상적으로라는 말은 좀 우습지만 어쨌든 한국의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공교육의 틀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고 뭐 자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선택을 한다거나 뭐 어디 유학을 간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효리가 너무 어려서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공교육에 지금 직접 몸담고 계신 교사로서 혹시 효린이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좀 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효린이의 사실 학교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데 그래도 공교육 쪽에 가까운 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 공교육의 틀 안에 있는 그런
학교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 국제학교를 간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도 뭐 이렇게 꼭 대안학교다. 혹은 뭐 유학을 간다.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모가 떨어져서 유학을 가는 거는 절대 반대거든요. 저는 저도요. 그렇게 네네. 하고 싶지는 않아서. 네. 그렇지만 저와 와이프가 함께 어딘가에 간다. 뭐 그 나라가 어딘가가 되었든 그럼 뭐 한 1, 2년 정도는 뭐 그냥 그럴 가능성은 열어놓는 걸 꼭 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건이 된다면은 국제학교에 뭐 초등학교 때 한 1, 2년 정도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혹은 그런 이런저런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일반 초등학교에 네.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런 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효린이의 결정도 분명히 효린이의 의사도 조금은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것이에요. 점점 나이를 더 성장을 하면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는 것도 본인의 의사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어요. 그게 뭐 이건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이것도 된다, 이것도 이래서 된다라고 조금 열어두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실제로 공교육에 몸을 담고 계신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히려 또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아직은 아직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어리고 네네. 또 얼마든지 또 가능성이 있는 네네. 시기이니까 네. 그거는 열려 있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공교육이 뭐 일부 안 좋은 소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래, 이런 좋은 맞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실 수만 네네. 있다면. 그렇죠. 제가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들을 네. 많은 쌤들에게 전파를 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야죠. 믿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정말 많은 팔로워들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정말 팬들이 많은 거의 팬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정말 효린파파님을 팔로우하시는 어머님들의 계정들이 네. 유독 정말 열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출판도 지금 막 가책을 내셨지만은 그 외에도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저의 소통 창구로는 뭐 이 책을 포함해서요. 그냥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혹은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거나 할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그 창구를 열어두고 있어요. 사실 네, 네. 현재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씩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네. 그 방송을 실제로 이제 육아를 하시다 보면 제대로 들으실 수 없거나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아이가 아직 안 자서 뭐 육퇴라고 하죠. 육아퇴근. 근데 그걸 못해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아직은 실천을 안 했지만 이제 유튜브랑 조금 연계해서 그 방송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유튜브에 탑재하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있는 대화문들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혹은 어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네.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스스로 모델링을 좀 해서 네.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어서 네. 아마 유튜브 계정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맞아.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요. 네네. 책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게 CD가 없어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뭐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서 네네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네. 어머님들이 이거 발음을 듣고 싶어 하실 텐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면 제가 지금 현재 구상은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뒤에 네. 약간의 부연 설명도 조금 하고 예. 네네 그래서 좋아요. 보면서 조금은 재미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구상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린파파님의 강의 쇼가 되겠네요. 네네 쇼죠. 진정한 쇼가 되겠죠. 네, 이렇게 효린파파님과 함께 신간 얘기 또 효린이를 키우시는 얘기 아빠표 영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영어 선생님으로서도 또 이제 남다른 또 길을 걷고 계셔서 정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혹시 인사하실 게 있으면은 네네. 이렇게 일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이 엄마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아빠들도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빠들이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참 처음에 어려워 보여도 생각보다 그 어려운 벽이 높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뭐 제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제 계정을 통해서나 제가 좀 마음껏 도와드리려고 지금 현재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맞는 길이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와, 네 이렇게 효린 파파님과 함께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전 오히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얘기 정말 이렇게 공감 가는 얘기 그리고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